네,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오늘 참으로 다행스럽게 주가가 급락을 주다가 뒤에 가서 위로 올라가서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약간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을 보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을 보시면 먼저 한숨이 굉장히 나오실 거다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현 장세가 왜 하락했는지 먼저 팩트 체크부터 먼저 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어떤 스타일로 내가 서바이벌 할 수 있을 것인가. 역시 오늘도 실패해서 배우는 성공학, 이걸 중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장이 이렇게 나쁜데도, 지금도 이렇게 나쁜데도 우리는 이 장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장을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장을 여러분들이 무리하게 매매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도 눈이 드렸습니다. 자,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난 여기 8월 초였었습니다. 이 8월 초에 제가 이때는 미국에 가 있을 텐데, 이때 어떤 말씀 드렸냐면, 여러분들 뭐든지 해야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은 매도를 때리든지 아니면 인버스를 사시든지 그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는 아마 여기는 딱 보시면서 느끼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시장이 3,300선대 라인에서 고점을 찍고 재작년에 주가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던 것이 6월달 이후에 9월달부터 본격 하락했거든요. 그러면 재작년 9월달에 이 모양을 보시면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뭐보다 제가 장이 나쁘다고 그럴 때 혹시 사회자분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중국보다 나쁘다. 딱 그 모양이죠. 더군다나 얘는 지난번에 했던 대로 이걸 역별 투탑이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20과 60이 역별되어 있는데 5일평선에 쌍거 연계이면 이거는 매도의 자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세련된 매매, 왜냐하면 저는 이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최소한 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단순 초보보다는 그래도 상위 등급에 있는 분들이 제 방송을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저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떤 자리냐면은 이때 중국보다 나쁘다고 그럴 때, 그러니까 재작년 9월달에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점심시간 방송에 나이투자한가에서 방송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옵션을 배우셨다면 여기는 옵션의 양 매수 자리입니다라고 했거든요. 실제 제가 공개 강의에서 여러 차례 보였지만 저희 클래스에 있는 그 수강생분들 여기서 양 매수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초보분들은 양 매수 올라간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라 원래 양 매수 자리는 푸는 매수, 즉 아래로 간 데에다가 배팅을 거는 자리예요. 밑으로 쭉 빠져나갈 때. 이때 대략 몇 배가 터졌냐면, 쉽게 이렇게 이해가 되게끔 하려면 쉽게 해서 15,000원짜리를 샀는데, 쉽게 얘기하면요, 15,000원 샀는데 이게 여기까지 갈 때 한 13만 원까지, 이게 내려갈 때 거꾸로 올라가는 포지션입니다. 한 13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도 여러분께는 여러분들 혹시 옵션을 배울 수 있으면 양매수 하십시오 그러는데, 저는 여기서도 한 2번 정도 양매수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일단 이 장은 우리가 항상 지나간 것도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다음에 또 와요. 주가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때 항상 모든 지표이거나 항상 종합은 이렇게 20선이 투탑. 제가 맨날 이렇게 봤을 때 뭐 오가가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뭐죠? 사회자님? 오가가 다음에 더 무서운 게 20가가. 20가가. 그 다음에 제일 무서운 게 뭐죠? 60가가. 그렇죠. 60가가. 뭐 이거 뭐 누차 얘기했던 겁니다. 제일 무서운 게 60가가인데, 중요한 것은 종합이나 지표는 이렇게 20가가만 나오더라도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60가가를 언제 씁니까 할 때는 바로 오늘 장하고도 연결되어 있는데, 이 장이 마지막에 말 그대로 진짜 어마어마한 폭락장을 볼 때는 60가가로 빠지거든요. 근데 주로 종합의 지표는 60가가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종합이나 지표는 20가가 할 때 강력한 매도고요. 종목은 60가가까지 기다려봐도 괜찮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8월 달에 여러분께는 강력한 매도 말씀, 그 다음에 그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오히려 양매수로 저희가 했자면서 여기까지 왔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여기도 역시 20쌍봉 다음에 주가 내려갔는데, 이건 얘기할 것도 없죠. 8월 달에서 9월 달로 넘어갈 때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냐고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대주주의 요건이 불과 몇 억밖에 안 된다고요? 10억밖에 안 되는데,
이미 그분들께서는 다 헤쳐 드시고 빠져나갔고 오히려 여기서 시체만 질비한 것은 일반 투자이기 때문에 이건 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했습니다. 요새 10억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대주주의 입장으로 본다면 10억이 돈입니까?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건 웬만한 투자가들도 10억 이상은 툴고 투자하시는 거액 투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빠질 때 이게 월이 바뀌면서 이 코삭은 가장 큰 악재가 대주주의 악재. 얘는 그런데요. 매번 반복돼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이제 올해 얘가 다시 또 올라가잖아요. 그럼 내년 되면 또 반복되고 내후년 되면 또 반복되고 도대체 이 제도를 왜 갖다 놨는지 어떨 땐 좀 저기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일반 투자자들만 항상 당하고 이미 그 양반들은 다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냥 이 제도를 그냥 유지한다면 10억 말고 최소한 한 50억 단위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꼭 기억하십시오. 항상 얘들은 그럼 보통 우리가 12월 기준이면 일반 투자자들은 그냥 내가 한 12월 달 정도 준비하면 되겠지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출구가 막혀 있으면 아는 사람들은 먼저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미리 빠져나가는 흔적들이 있고 이때 특히 제일 우리가 알기 쉬운 것은 뭐냐면 항상 이럴 때 아무리 좋은 주식들도 항상 뭐를 맞냐면 이렇게 음포를 두들겨 맞습니다. 오와 혹은 흑산병을 두들겨 맞아요. 쭉 빠져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진짜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코삭은 대주주에 대한 문제도 얘기했었고 여기 이수전 쌍모에다가 뭐 얘기할 것도 없는 이런 부분들에 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자 지금서부터는 여러분들이 플러스 알파 하나씩은 좀 남들보다 하나씩은 좀 알고 갑시다. 그런데 얘가 이렇게 많이 빠지겠구나. 이게 올라갈 때마다 내가 매도를 때리겠구나라고 힌트 줬던 또 하나의 기가 막힌 노하우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그것이 다음 장면입니다. 보십시오. 얘입니다. 지금 제가 미국 증시를 보여드렸죠. 여러분들 작년장 가만히 보세요. 작년자 1월 우리가 급락을 줬던 장을 보면 작년 1월달에 폭락 줬죠. 그 다음에 우리가 녹색 캔디라고 아까 우리 사자분이 얘기했던 대로 이제 녹색 캔디를 얘기했는데 녹색 캔디 작년 6월 달이었거든요. 6월 달에 폭락 줬죠. 그 다음에 9월 달, 10월 달 다 폭락 줬죠. 이때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했던 것이 뭐냐면 미국 증시가 발의 방향이 월초 대비 아래 방향을 때리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지난달에도 얘가 밑으로 훅 빠져나가고 여기도 8월 달에도 음봉, 얘가 이번 달에도 음봉으로 내가서 같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 오늘 주가가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고용이 정말 서프라이즈 정도가 아니라 미친 듯한 증가분을 보면서 처음엔 주가가 빠졌는데 왜 올라갔다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근데 제가 좀 이따가 여러분들이 오히려 잘 모르는 공부해야지만 아는 내용들을 제가 딱 한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부족한 것은 10시 30분에 다시 한번 좀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당초 지금 17만 명이 고용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는데 33만 6천 명. 근데 이게 33만 6천 명이라는 숫자는 그냥 단순한 서프라이즈뿐만이 아니라 1년 내 통계가 대략 일자리 수가 26만 7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 평균도 돌파했기 때문에 만약 우리 주가가 밑으로 폭락을 줬어도 시장은 할 말이 없었어요. 고용이 안 좋아. 고용이 그러니까 굿 이즈 배드가 돼서 나빴겠구나 그러는데 뒤에 가서 휙 돌려놓는 모습을 좋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주가가 빠졌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는 앞서 설명드렸던 국내 시장의 여러 가지 부분들 또 하드웨어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했는데 역시 미국 시장의 영향이 컸다. 그러면 최근에 미국 시장이 이렇게 많이 하락한 원인을 만약에 딱 하나만 된다 그러면 그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최근에 유가가 좀 올라가다 또 빠졌지 않습니까? 네.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근데 꼿꼿하게 위로 올라갔던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것이 순간적으로 굉장히 위로 올라갔었고 30년 만기는 무려 5% 위로 올라갔었는데 뭐죠 그게? 바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미국채 수익률이죠. 딱 이 한 장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약간 뒤에 제가 밤에 자료 준비하고 요 뒤에 게 살짝 멈춰 있는데요. 얘를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상승을 주면서 위로 올라갔죠. 여러분 얘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과연 주식시장에 메리트가 있을까요? 메리트가 상당히적으로 줄어들어 버리고 많은 자금들은 안전자산 쪽으로 몰려오기 때문에 주가에 악영향을 줬습니다. 결론. 국내 시장이 이렇게 무너질 때 국내 내부적인 요인을 보면 정리하면
코스닥은 얘기할 것도 없이 대주주, 유권과 관련된 물량 털기가 시작되면서 이것이 무너져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코스피 시장 쪽을 보면 지난번에 제가 TSMC 악재가 났을 때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악재입니다라는 말씀이었죠. 왜냐하면 주가가 상승하려면은 두 가지 모멘텀, 금리가 초저금리가 되든지 이른바 똥금리가 되든지 경기가 좋아야 되는데 이 금리는 지금 고금리 상황이 있고 그러면 경기밖에 없어서 AI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해서 엔비디아가 끌고 가는 증시였는데 갑자기 TSMC가 악재성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거 반드시 경기가 뒤늦혀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양쪽 길이 막혔기 때문에 우리가 가다가 길 막히면 어떻게 합니까?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내려가는 그 과정이 있었고 특히 그럴 때 가장 큰 거 상의 개념인 바로 미국의 국채 금리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최근에 한마디로 주가 하락의 원인을 한다면 바로 미 국채의 발작 현상이 국내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기 위해서 오늘 제목을 좀 알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앞서 우리가 어떻게 타이틀을 뽑았냐면 알았어. 결국은 채권 시장의 이 쇼크가 이런 급락장을 불러왔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제가 연초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미국은 조정받는데 우리가 올라간다? 이거 있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상의 개념을 했죠. 그래서 한마디로 한다면 최근에 이런 우리나라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급락을 줬던 것은 가장 큰 원인을 댄다라고 하면 역시 연준의 긴축의 롱고, 이게 언제까지 길게 이 고금리를 유지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과 최근에 채권 금리의 급등, 채권 가격의 급락,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면서 주가 급락 줬습니다. 그런데 자, 아까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 드렸죠. 전 오늘 미국 시장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이것 봐라. 사실은 오늘처럼 주가가 위로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내려갔었으면 아마 여러분께는 더 쇼킹한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근데 이걸 제가 미리 저희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계속 주가가 빠졌잖아요. 그러면 제가 항상 점심시간 근처에는 한번 애프터 서비스를 드리죠. 거기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과매도 구간, 아마 저희 사회자분이 저희 아마 타이틀을 보고 오신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매도 그러다가 지금 목요일, 금요일 장에서는 여기는 과매도 구간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이 시장을 떠나더라도 몇 개월은 돈을 벌고 떠나야 되느냐. 아마 지금도 유튜브에서 댓글 다는 저희 찐팬분들 계실 텐데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장은요. 내가 이 장을 떠날 때 떠나더라도 최소한 3개월은 먹고 떠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께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내용들, 이제 마지막 보루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마지막 보루가 있다?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그 다음에 이 다시 온 과매도점.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차라리 오늘 만약에 미국 시장이 빠졌으면 여러분이 공포스러운 마음에서 보시다가 과매도점? 이거 과매도점 그러면 우리가 같은 용어가 있죠. 끝내 우리가 이 길이라. 얘가 다시 이쪽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가격대를 2,400 거기서부터를 과매도점으로 설정한 상태에 놓여졌는데 이게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구나. 왜냐하면 근거가 있어야 얘를 요번이 아니라 다음에도 또 써먹을 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 자기 폭락하기 전에 8월 달에 여러분들 매도든 인버스든 그 무엇이든 된다. 그 근거 20의 더블 탑 현상. 그 다음에 그 아래에 갔을 때 중보다 나쁘다. 이거 똑같네. 이게 수급이 무너지는 순서거든요. 저걸 우리는 주가 지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가가 다행이죠. 올라갔는데 어차피 제가 어제 준비한 내용이니까 오늘 미국이 올라간 현상도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이 부분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 제가 항상 미국 시장 얘기하면 뭐를 많이 말씀드리냐면 엔비디아를 지독스럽게 얘기했죠. 엔비디아는 60선서부터 120선 사이에 주가가 내려가면 여기는 없는 분들은 여기서 사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단기 매도는 $500, 480부터 $500 사이에서 한번 매도를 때려드렸지만 없는 분들은 60서부터 120 사이가 매수입니다. 아마 오늘 선풀 달고 있는 분들은 여기서 매수하셨던 분들이 바로 그런 볼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장이 끝날 수 없는 이유는 다시 말해서 이 장이 다시 3개월 우리가 한번 나가더라도 먹고 나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미국 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역시 지금의 이 장은 바로 이런 부분에 같이 연결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속도를 내서 좀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지금 결국 이 우리가 소개하는 채권이 시장을 갖다가 붕괴시켜 주고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돈을 이동하겠는데 팩트 체크부터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번에 9월 신규 고용이 33만 6천 명인데 예상치의 2배 정도로 이게 위로 올라갔다. 근데 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7월 달과 이미 8월 달에 나와 있는 이 고용 관련된 통계치를 보면 얘가 15만 7천에서 23만 6천으로 18만 7천에서 20만 원 얘까지도 올라가면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주가가 내려가다가 올라간 원인이 뭐냐 그럴 때 일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실업률이 3.8 나왔어. 이거는 시장의 컨센서스 3.7보다 약간 높게 나와서 주가 올라간 거 아니야? 이것도 물론 영향을 끼쳤겠지만 이거에 대한 영향은 상당히 작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 다행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표시가 좀 덜 돼 있는데 항상 임금 상승률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이게 임금 상승률이 0.3이 아니라 0.1로 얘가 그러니까 고용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임금 상승률은 현재 상태에서 오히려 좀 더 예상치보다 밑으로 내려갔다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은 어떤 부분이냐면 아까 우리가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러는데 골디락스요, 골디락스. 최근에 보시죠. 주가가 얘가 이렇게 급락을 주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을 때 이렇게 밑으로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데 이때는 안 그랬을까요? 이때도 올라갈 때도 전부 다 이 시장을 무조건 만년 고용은 매번 골디락스 그랬을 겁니다. 그럼 이제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거 봐라 결국 주가 올라가지 않느냐. 근데 이미 여기서 일반 투자자는 크게 손실을 입고 이미 반대매까지 나간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때려놓고 그다음에 얘가 주가가 뜰 만한 위치에 와 있다는 걸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나왔던 이 고용을 보면 고용은 생각보다도 높게 나왔는데 오늘 시장의 분석은 임금 상승률이 떨어졌어? 그러면 고용은 그렇게 금리를 올렸는데도 고용은 탄탄해? 그런데 다행히 임금 상승률은 조금 떨어지고 있어? 그럼 이거는 소위 골드락스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거죠. 특히 지난번에 제가 필립스 국성 보여드렸죠. 이 고용이 좋아지면 물가 상승률에 급격하게 영향을 주고 거꾸로 고용이 나빠지면 이 물가가 떨어지는 이 필립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장 초반에는 주가가 순간적으로 밑으로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러한 고용은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쉽게 떨어뜨리지 않을 거고 연준의 금융 긴축은 생각보다 오래 갈 거야 라는 부분 때문에 주가가 내려갔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저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왜 올라갔는데? 저는 주가가 처음에 확 빠질 때 무슨 마음을 먹었었냐면 드디어 올 게 왔구나. 뭐가? 여러분들 혹시 제가 연준이 금융정책을 취할 때 가장 기본적인 금융정책은 몇 가지가 타겟팅하면 두 가지죠. 하나는 고용, 인플레이 타겟팅. 하나는 물가, 인플레이션 타겟팅. 근데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었죠. 그게 뭐였던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한 가지 그래프를 보면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 혹시 기억나세요? 트러스의 악재가 호재다. 이게 어떤 자리였었죠? 이때 물가가 굉장히 두려움을 주고 있는 상태 속에서 영란은행은 금리 올리면서 굉장히 금융 긴축이 왔었는데 트러스 총재가 감세다 못알아듣고 이게 역행한다 해서 결국은 쫓겨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때 제가 어떤 얘기했냐면 이건 오히려 트러스 악재가 호재다.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금리를 올리지만 한쪽에서는 돈을 풀 수밖에 없다. 왜? 국채 시장이 요동을 치면서 전체가 이머전시 상태로 갔다.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이머전시 비상사태. 가장 우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군사적인 얘기에서 저기 하지만 항상 모든 것이 위험할 때 모든 것이 만약 어떤 나라든 비상사태 들어가면 그것을 최우선하잖아요. 이때도 바로 이머전시 상태. 그럼 혹시 5월 3월 달에 실리콘밸리뱅크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얘가 수없이 많은 두지 같은 악재가 터져 나오지만 두더지 장세와 뿅만치도 기억나십니까? 이게 다 이머전시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떤 이머전시가 있었길래 이런 모습들이 나오느냐라는 겁니다. 그걸 제가 하나의 표로 정리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김 소장 당시 오늘 주가가 올라간 원인이 뭐야?
그러면 뭐 임금 상손율이 0.3이라 0.2가 나와서 골디락스가 어쩌고저쩌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 방송 아니면 제가 쓸만한 딱 정확한 단어 두 글자가 있는데 그 방송을 못 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 그게 겉표면적이야. 그런데 진짜 중요한 내용은 뭘까요? 자,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머전시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어디에? 미국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트러스 악재가 호재다. 이머전시. 자, 이거 실제 도이치뱅크에서 한 얘기입니다. 도이치뱅크에서 뭐냐면 야, 이거 이렇게 채권금리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일종의 국채는 투명 현상이잖아요. 그리고 좁아진 정부는 큰 정부잖아요. 큰 정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넌 내가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럼 굉장히 멋져 보이잖아요. 근데 대신 그만큼 뭐가 많이 들어갈까요?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좁아진 정부는 세금을 올려야 되는 정부죠. 왜?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근데 돈이 어떻게 해요? 부족하죠. 부족하니까 뭐로 찍어냅니까? 개인이 돈을 부족하면 사채를 쓰는 거고요. 기업은 회사채를 찍어내는 거고요. 나라는 국채를 찍어내는 거죠. 국채 계속해서 찍어내니까 얘가 자꾸만 똥값으로 되잖아. 여기다가 중국과의 관계, 그다음에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지코가 석자인 상태 속에서 채권 가격은 투매가 현상이 나타나고, 야, 이거는 도이치뱅크에서 볼 때는 야, 이거는 시스템 붕괴가 될 가능성이 높아. 오늘 왜 올랐냐고요? 숨어있는 재료 내용은 바로 또다시 이머전시 상태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제가 볼 때 숨어있는 이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채권금리가 급등을 주고 있어?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일단 기업체들, 요새 주담보대출 하면 올라가는 거 아시죠? 기업, 거기다가 지금 미국 정부가 빚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고 있죠. 이 부담을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채권금리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항상 기준금리는 모든 금리를 결정할 때 하나의 벤치마크가 되잖아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야, 얘 얼마, 얘 얼마. 모든 금리의 벤치마크가 되는 이것이 이게 올라가도 너무 올라가니까 소위 너무나 버블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부분이 놓여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만간 어딘가 약한 고리는 무너질 것이다. 아니, 어쩌면 벌써 약한 고리는 표면상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지 이미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러다간 대출기관의 채무 불이행도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10년물이 오늘 지금 장중에 제 기억에 4.86인가 얼마까지 제가 올라가는 걸 봤었거든요. 이게 5가 코앞이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만약에 10년물짜리가 이대로 놔둬서 그냥 들어가서 5% 가면 그냥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하나의 비상사태, 이머전시가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결론은 뭔데? 결론은 뭐냐면 물가도 좋고 고용도 좋은데 하지만 지난번에 보지 않았더냐? 트러스 악재가 호재다. 그게 비상사태가 발생됐을 때 또 지난번에 실리콘밸리뱅크 상태에서 또 보지 않았더냐? 그렇게 이머전시 상태가 됐을 때는 연준은 정책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골드만삭스에서는 오늘 고용이 그렇게도 좋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올 수 있겠어? 오늘 골드만삭스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야. JP나 이런 데도 약간 그냥 여기 반, 여기 반. 다른 때 같으면 이렇게 고용이 높아지고 그러면 이거 무조건 금리 올려. 무조건 얘네 끝까지 갈 거야. 근데 그렇게 가다가는 잘못하다가는 사람 잡는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가 고장나서 수술하더라도 이 환자의 상태를 봐가면서 환자의 체력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수술해야지. 환자가 그 수술을 받아내기 어려울 정도가 되면 그 병으로 죽는 게 아니라 그 수술로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이치뱅크는 정확하게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올라간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 바로 이제 얘기는 극한 상황. 더 이상 얘는 견딜 수 없는 극한 상황에 들어오고 있고 얘가 좀 더 넘어갔다가는 이머전시 상태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악재가 호재가 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딱 맞는 기사가 딱 떴습니다. 진짜 그림 같은 것이 딱 떴습니다. 임팩트 있게 떴습니다. 뭘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요. 때마침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딱 나왔습니다. 미 연준 QT는 여러분들 양적 완화는 QE다라고 하죠. 이거 뭘까요? QT는 양적 긴축입니다. 돈을 빼내는 거죠. 이 양적 긴축을 제고할 가능성이 없다. 여러분들
우리 사회자님이 항상 그런 얘기하죠. 저희 방송을 꾸준하게 들어오셨던 분들은 뭐라고 항상 하죠. 항상 그러고 제가 하는 건 연습대로 하죠. 여러분 제가 미국이 향후 금리를 내린다고 할 때 미국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만 비춰진다면 금리를 내려야 되는 급한 나라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대장도 무너지고 있는 바로 유럽, 독일도 무너지고 있잖아요. 유럽이 금리를 빨리 내려야 되고요. 또 하나, 뭐 남의 나라 얘기할 거 없습니다. 우리도 지코가 석자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문제에서 힘들다. 그런데 미국은 금리를 안 내리는데 우리만 내려? 큰일 난다 그랬죠. 환율이고 뭐고. 그럴 때 우리가 금리를 내릴 때 힌트를 받는 게 뭐냐. 2020년 3월 달에 여러분들 2years 부자 됩시다라고 하면서 제가 저희 수강생들한테 항상 또 이 방송에서 뭐냐면 여러분들 언제 우리가 토끼가 되냐면 만약에 테이퍼링에 태점만 나오면 우리는 토끼를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때 오파동 할 때 우리가 중국보다 나쁩니다. 작년 끝났습니다 했던 데가 바로 테이퍼링이었거든요. 그럼 요번 장세에서 이 장세가 야 이제 앞으로 어쩌면 연준이 금융 긴축을 좀 풀 수가 있어. 왜 이제는 여기는 더 이상 갔다간 죽어. 환자가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 여기서 멈출 수밖에 없어. 그럴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뉴스는 제가 뭐에 주목하라? 저 사회자님 기억하시죠 그때. 어떤 매스컴에도 무슨 얘기가 나오면 주목해야 된다? 양적 긴축을 완화할 가능성을 보면 주목해야 된다. 연속국 보듯이 말씀드렸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서도 학습 능력이 다 다르듯이 저런 게 있었나 그럴 건데 아마 계속해서 챙겨보셨던 분들은 아 그래. 이게 바로 내가 빅픽처를 내가 분석을 할 때 차트만 갖고 와서는 안 됩니다. 전체적인 이 우리가 소개하는 매크로적인 이런 흐름들이 뭐에 의해서 움직이는지를 보시면 상상하는 습관이 있어야 여러분 성공적인 투자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 연준이 큐티를 제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있다. 아래가 쭉 요 내용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테이퍼 텐트럼 뭐 긴축 발작 나왔는데 한번 나중에 돌려보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드디어 이제 여기서부터 더 나빠진다고 했을 때 얘는 드디어 이머지 상태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계속 칼자루를 휘둘 수 없겠구나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김종철 강의가 아니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한번 10시 반에 다시 한번 풀어드릴게요. 제가 저희 수강생들 여러분들 이제 2402 라인은 얘가 내려갈 때 얘는 또다시 과매도점.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을 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경기에 대한 모멘텀, 호경기든지 금리가 똥금이든지 이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말고 또 하나 주가가 뜨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가 무슨 존이다? 에브리바디? 과매도 존이다. 그것도 역시 한 장의 흐름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다음에도 또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것을 녹색 캔디라 했죠. 보시죠. 기억나시죠? 그죠? 저 이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할 때 상승한다 얘기하고 본격적으로 하락할 때 하락한다고 이해하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사실은 주가 내려간다고 하다가 여러분들한테 무지하게 욕을 먹었죠. 근데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감사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하지도 얘기했어요. 중보다 나쁘다 깡통 나온다. 주식 잔뜩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게 무슨 소리냐 했지만 결국 주가는 내려왔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계속 매도를 얘기한 다음에 드디어 왔어요. 드디어 끝내 이 길이라의 구간이 왔습니다가 작년 6월 달에 가장 먼저 이렇게 요 1번 구간이죠. 2332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 언더는 과매도점이기 때문에 시간상의 문제이지 갖고 있으면 먹습니다가 바로 작년 6월 달. 이게 바로 녹색 구간. 요 기법을 꼭 기억하십시오. 얘는 다음에도 또 써먹어야 될 기법이 바로 요 녹색 구간 기법입니다. 근데 자, 요 그래프는 칸이 좁아서 제가 10시 반에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얘가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오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2408 여기 내려왔잖아요. 얘는 about 이 정도 근처에서는 얘는 또다시 주가가 과매도존에 현재 주가가 들어와져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구간. 요 1번 구간이 여기 1번 구간입니다. 이때. 그 다음에 여기보다 더 내려갔었죠. 여기. 아마 2155 정도였었는데 이게 여기만 와도 과매도존인데 한 번 더 찍어 눌렀기 때문에 여기 무슨 존이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수영장에서 이렇게 공을 가지고 원래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뜨게 되는데 얘를 더 위에서 압력을 가서 더 누르면 얘는 더 강하게 부력이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저는 연사포를 많이 쓰는데 여기는 부력존이다라고 했던 구간이고 그 다음에 얘가
연말에 배당락됐을 때 그때가 몇 살. 그래서 여기 1, 2, 3에서 이렇게 잡아댔던 구간이 여기 구간이잖아요. 그럼 얘는 자 결론 다시 이 앞에 거 기억을 회상해 끄집어보겠습니다. 얘가 그러면 지금 가든지 왜 저층 아파트니까 지금 가든지 근데 얘는 모멘텀이 없는 장세라고 했어요. 아니 얘가 요번에 못 가면 얘는 내년에 가든지 그래서 항상 이장이 조심한다면서도 이장을 떠나셔서는 안 됩니다. 내년까지는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는 최소한 3개월은 먹고 나가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얘가 주가가 내려갈 때 알았어. 우리는 우리 대주주 요건 때문에도 주가가 빠지고 또 그다음에 TSMC 악재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동조화 현상 한마디로 채권 시장이 발작을 일으키면서 주가가 빠져. 알았어. 그런데 얘가 여기까지 왔을 때 이미 과매도 전환한 것은 이미 그게 상당 부분 반영됐어. 오늘 주가가 왜 떴냐고요? 임금 상승 0.3에서 0.2 그거는 기사분들이 기사 찾을 때 하는 얘기고요. 그냥 표면적인 이유고요. 왜 좀 있어 보이잖아요. 임금 상승처럼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오늘 주가가 왜 떴냐고요? 과매도점이 왔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의 패턴에서 최소한 얘는 어떤 패턴을 줘야 되느냐 한번 보시죠. 여기 주가가 여기 내려갔을 때 얘를 그냥 안 빠져. 60이 최소한 들었다가 빠지는 M파동의 구간을 주잖아요. 그죠? 그럼 얘 한번 보시죠. 얘 이거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게 내려도 그냥 안 빠지겠죠. 얘는 이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뜨는 구간을 줍니다. 이게 최소한 3개월장이라는 거죠.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2장 준비했는데.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2018년도 12월 때 여기 한번 보시죠. 이거. 이게 워낙 내려가니까 작아 보이지만 여기 이렇게 뛰죠. 반드시 M파동은 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긴 더 엄청나죠. 엄청나게 빠지더라도 그냥은 안 빠집니다. 이거 2008년도 리먼 사태 아닙니까? 엄청나게 주가가 반동을 주죠. 최소한 이 장은 무조건 M파동은 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그냥 미국 주가가 빠졌으면 이 얘기가 들 때 여러분 더 신선했을 텐데 오늘 주가가 위로 올라가서 들으니까 그래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제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이건 미리 제가 준비된 원고이기 때문에 또 이미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께 그 타이틀을 통해서 여기서부터는 투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얘가 위에선 때렸지만 지금부터는 도망가지 말아야 되는 이유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주가지도에 그대로 나와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앞으로 가서 제가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오늘 미국 주가가 왜 떴는지 이 부분들도 여러분과 함께 한번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한번 볼게요.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20이 왜 봉이면 주가는 마틴 중에서 어디서 뜨고 120. 참 제가 우리 사회자님은 안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은퇴할 때는 와서 공부도 좀 같이 하고 같이 멋있게 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예. 얘가 20이 외봉일 때는 120에서 뜨고요. 어바웃입니다. 물론 딱 여기서 뜬다는 얘기 아닙니다. 조금 강하면 여기서 뜨고 좀 약간 요 밑에 있겠죠. 여기서 뜬 거고요. 그 다음에 20이 쌍 볼 때 어디서 뜨고요? 240 뜨고요. 어떠세요? 사회자님들 알고요. 이거 이제 저희 회원들한테는 이건 기법도 아닙니다. 떠야 됩니다. 그냥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오늘 떴던 부분들은 결론. 오케이 알겠어. 임금 상승률 0.3에서 0.2야. 실업률 3.75가 알았어. 과연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엄청난 고용이 서프라이즈하게 올라갔는데 얘가 떴다는 걸 다 대면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녹색 캔들 얘기했듯이 주가는 떠야 되는 그 이유가 있을 때 뜨는 게 가장 좋은데 그게 아닐 때도 과매도 구간에 들어오면 뜹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부하는 겁니다. 작년 6월달 기억나시죠? 제가 그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계속 그러니까는 아닙니다. 힘듭니다. 이 장 아직까지 하락장이에요. 제가 오죽하면 우리 사회자님하고 얘기할 때 이 장이 더 빠질 텐데 어떻게 할까요? 좋은 거부터 얘기할까요? 아니면 나쁜 거부터 얘기할까요?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면 그런 얘기했습니까? 얘는 또 낙담할 텐데. 그래서 제가 좋은 거 얘기하면 얘가 그래도 들어준다는 거고 나쁜 거 얘기한다면 얘는 올라가도 파동 올라가더라도 추천 하락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6월 달 됐을 때 기억나시죠? 제가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끝내 이 길이라의 구간에 왔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주가가 와장창 밑으로 무너져 갖고 여러분 얼마나 낙담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때는 제가 미국 가서도 미국하고 시차가 반대잖아요. 미국 가서도 여러분들 이장 매도를 때리든지 인버스하든지 뭐든지 하셔야 되고 TXMC 악재가 엄청난 악재입니다. 여러분들. 그 얘는
기법상 역별 투탑입니다 하면서 매도 때렸어요. 이게 내려왔다고 제가 기분 좋아했을까? 아닙니다. 진짜 가슴 아파했습니다. 근데 목요일, 금요일부터 뭐냐면 여러분들 얘가 이제 드디어 과매도점에 왔습니다. 분위기가 나쁠 때 아침마다 제가 마이크 잡고 제일 했던 거 뭐냐면 여러분 오늘 투매하면 절대 안 됩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마치 그게 나타납니다. 왜? 얘를 보시면요. 얘는 22 쌍봉이죠. 그러니까 얘는 딱 여기 어디 왔냐면 240 와 있고 얘는 좀 더 많이 빠졌죠. 어바웃이니까. 그래서 얘는 주가의 위치가 과매도 국면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럼 소장님 얘는 그럼 이제 지금부터 닐리리만 뭐 열심히 올라갈까 꽃놀이 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 한 장의 준비도 마쳤습니다. 또 여러분들 착각할까 봐. 얘는 무지하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줄 겁니다. 그건 왜냐면 바로 분봉의 모양입니다. 얘가 상승다운 상승을 주려면 퍼펙트 패턴을 줘야 돼요. 그 그림 하나를 보십시오. 제가 이 레인보우 로봇을 엄청나게 했죠. 240부터 60이 N자형 파동을 줘야 되고 20이 N자형 파동을 줘야 그래야 얘가 이만치면 매주 꾸며야 될 거 이렇게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보시면 지금 시장을 보시면 얘가 올라가다가 60N자 가다가 얘가 20N자에서 얘가 여기서 올라갔을 때 여기서 뭉개진 거 여기가 매도의 급소가 여기였거든요. 얘가 내린 급소가. 그럼 얘를 보시죠. 이놈이 얘가 이렇게 올라가다 해도 얘는 갔다가 또 다시 이렇게 제꼈다가 이렇게 가야 돼. 결국에선 또 매도가 또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결론. 얘는 밑으로 내려갔을 때 과매도 국면에 들어와 있다. 만약에 채권이 현 상태에서 채권 수익률이 더 위로 올라가서 5% 향해서 간다 그럴 때 시장은 당장 공포에 쩔겠지만 그거는 연준에 보면 그건 이머시 상황이다. 그러면 이머시 상태에서 아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또 나왔던 내용 그다음에 아까 도이치방크에서 나왔던 그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위험한데 아니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환자 상태가 이렇게 위험한데 여기다가 또 수술을 하겠어?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 현재 주가 위치가 그런 주가가 떠야 되는 정당한 이유가 아니어도 진짜 많이 빠졌다는 이유만 갖고서 뜰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다는 거죠. 결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두 가지의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는 이머전시 상태에 와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과매도 국면에 와 있다는 이 두 가지가 현재 주가가 내려갈 때 하나의 버팀목이 될 겁니다. 거기다가 참 죄송한 얘기지만 일반 투자자들의 그동안에 신용으로 갖고 있던 그 물량들이 어떻게 되기 시작했습니까? 반대 매매가 시작됐다라는 국면이 이 주가 밑으로 갈 때 여기는 절대 도망가야 될 자리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대신 얘가 올라갈 때는 아까처럼 얘가 퍼펙트 패턴을 만들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전히 위아래는 굉장히 요동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만다행 얘가 밑으로 내려간 이 부분들은 여기는 도망가지는 말아야 되는 자리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앞서 설명드렸던 얘는 이게 막 올라가고 다 붕괴가 되더라도 얘는 몇 개월짜리 장이 남아있냐면 N파동에 3개월짜리 장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너무 복잡한 마음으로 휴일을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다음에 위에서 이렇게 매도 시행할 때는 한번 때려줘서 리스크 관리해주고 그 다음에 밑에서 받아내든지 아니면 내가 해제 방법 인버스라든지 아니면 옵션을 조금 좀 공부하셔서 리스크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10시 30분에 좀 더 디테일한 거 하겠습니다. 뭐냐? 바로 또 하나의 숨겨진 재론이겠습니다. 내년이 대선이 호재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트럼프랜다. 요새 트럼프가 10% 정도 앞서는 거 아시죠? 네. 조 바이든이 달았죠. 누굴 만난답니까? 11월 달에 시진핑을 만난다고 하죠. 여기에 또 빅 이벤트가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사실 이걸로 그냥 쭉 저는 한 시간 했으면 좋겠는데 또 여기서 시키는 게 그게 아니니까 전 저희 가서 또 해야 됩니다. 잠깐만 트럼프라고 그러네요. 조 바이든과 시진핑이 드디어 11월에 만나는 그것이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인가 그 부분을 가지고 10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